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박은태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운동과 자세 교정 등으로 괜찮아질 줄 알다가 통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병원을 가야 되나 혹은 수술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커지시죠. 그런데 병원마다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권유가 달라져서 어디를 믿고 다녀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약 병원을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을 보면 좋은지, 반드시 확인할 포인트가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채널에서 설문을 하나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필요하다고 답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단 1분 만에 해볼 수 있는 허리협착증 자가진단 테스트와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식단과 영양제를 한눈에 정리한 무료 자료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꼭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척추에 병이 있을 때 어느 과로 진료를 받아야 될지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을 정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신경외과로 진료를 봐야 될지 정형외과로 진료를 봐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요. 사실 척추 수술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그 교육과정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 과목을 공부할 때 쓰는 교과서도 같고요. 미국에서는 큰 학회도 두 과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 치료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병원을 골라야 할까요? 사실은 허리 통증 말고도 무릎 관절염이나 족부 변형 같은 뼈의 관절 문제가 같이 있으면 정형외과에서 한 번에 같이 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처럼 다발성 신경 문제가 섞여 있으면 신경 전기 검사를 바로 할 수도 있는 신경외과 검사 과정이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더 낫나요? 막상 수술을 권유받으면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척추 전문병원 등에서 진행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기저질환이 많아서 중환자실에 가실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과, 마취과, 신경과 같은 다른 과의 질환이 병행되어 있어서 해당 과의 협진이 같이 필요한 경우엔 대학병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전신 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대학병원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큰 규모의 대학병원일수록 최신 기술에 대한 도입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발전이 빠른 척추 분야에 있어서 신기술이 대학병원에서는 천천히 더디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유증과 합병증도 적고 회복이 빠른 최신 기술로 수술을 받고 싶어도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받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집도하시는 교수님이 그 수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척추 전문병원은 대학병원의 경우에서처럼 협진 체계나 중환자실 같은 특수한 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더 빠른 진단과 그리고 최신화된 수술 기술을 갖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저질환이 많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 더 최신의 더 좋은 수술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 수술한 이후에는 조기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는 것을 알아채는 일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한번 예약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수술을 한 이후더라도 마음 편하게 쉽게 대학병원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 병원에서 수술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병원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긴 조기에 그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약하면 기저질환이 많은 상황에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정도의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대학병원이 유리한 상황일 경우가 많고요. 그 이외에 최신 수술로 후유증이 적은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병원의 접근성이 좋은 진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척추 전문병원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야 될 병원에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정형외과 전문의든 신경외과 전문의든 척추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의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술기 내에서 치료 방법들을 제시하기 마련인데요.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다 하는 의사라면 비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비수술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놓쳐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치료를 권유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MRI 딱 한 장 사진만 보고 다른 증상에 대한 문제는 없이 무조건 수술하자라고 말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리고 질문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 분위기라면 다른 병원 의견도 꼭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의 결정이라는 것이 MRI 한 장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MRI 한 장만 보고 수술을 결정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운동이나 생활 관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회복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활 습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지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고르실 때, 특히나 수술까지 고려할 정도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어디가 더 잘할까, 어디서 수술 받는 게 더 좋을까, 명의는 어디 있을까 막막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사 한 명의 말만 듣지 않고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받아보시는 건데요. 척추 전문 병원, 대학병원 여러 군데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같은 MRI 사진을 보고도, 같은 증상을 듣고도 의사마다 진단이나 치료 계획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네 군데에서 모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면담을 할 때 해당 의사 선생님께 최근 1년 동안 내시경 수술, 나사못 고정 수술, 주사 치료는 각각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수술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자료를 공개하는지 여부입니다. 수술에 자신이 있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수술 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풀렸고 수술 후에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고 실제 내시경 영상 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병원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에 로드맵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일수록 수술 며칠째에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고, 걷기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고, 스트레칭이나 코어 운동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서 로드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걸을 수 있고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 날짜별로 회복 계획이 있는지,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게 있어야 환자도 불안하지 않고 재활도 훨씬 빨라서 수술의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곳 이상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시술이나 수술 건수를 직접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술 전후에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회복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챙기시면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협착증 디스크의 치료는 사실 단계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하고 생활습관 교정해보고 안되면 주사를 해보고, 주사를 해서 안되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민하는 등의 단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엄밀하게 따지면 죽고 사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치료의 중에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덜 고생스럽고 합병증이 적은 그런 단계부터 고려해보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특히나 걷는 거리가 500m 아래로 줄거나 발등에 힘이 빠지거나 하지에 남해살 같은 부분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신경이 죽는 증상이 생기면 그때에는 조금 급하게 수술적 치료나 시술적 치료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현 상태에 딱 맞는 치료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줄 아는 치료 중에 가장 낮은 단계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 정도까지만 할 줄 아는 의사라면 수술이 꼭 필요한 단계에서도 주사나 시술 정도에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수술이 꼭 필요한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만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물,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다 할 줄 아는,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환자의 통증을 없애주는 게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허리의 병은 엄밀하게 따지면 죽고 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하게 잘못 치료하게 되면 삶의 큰 부분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환자분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아니면 현재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는 어떠한지, 원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대 어르신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장사를 하시는 주사를 맞고 마비가 돼서 이틀씩 쉬게 되면 생계가 바로 막히게 되겠죠. 또 40대 가장에게 불리증이 있는 상태에서 마비가 오는 등의 꼭 필요한 경우라 손 치더라도 그 유압술 같은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당장 몇 년간은 좀 편안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허리를 못 써서 생계를 책임지는데 지장이 있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통증 정도나 보행거리뿐만 아니라 전신질환, 직업 환경, 경제적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가장 덜 아프게, 가장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의 단계를 세밀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치료는 보통 약물, 운동, 자세 교정 같은 보존적인 방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6에서 12주 이상 경과를 보면서 하행 거리가 500m 아래로 떨어지고 근력 약화와 같은 신경 증상이 진행되면 바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지만, 때도 바로 큰 수술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먼저 내시경 감압술처럼 절개가 작고 근육 손상이 적은, 그래서 회복이 빠른 수술법이 가능한지 먼저 고려합니다. 주사치료나 고정술 같은 반복적인 주사치료나 고정술 같은 방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실제 생활입니다. 수술 이후에 시장에 서서 하루에 8시간 일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손주와 매일 산책하는 게 소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목표에 딱 맞게 치료 방법을 설계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제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환자분들과 허리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했는데 벌써 몇 달이 됐어요. 이렇게 통증을 방치하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른 구조물까지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증상이 생기고 6주 안에 치료를 시작한 분들은 2년 뒤에 수술할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미루다 보면 근육은 빠지고 신경은 약해져서 같은 수술을 해도 회복 속도가 느리고 통증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지만 그 카드를 꺼낼 준비는 늘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늦게 그 카드를 꺼내면 그 카드가 이미 쓸 수 없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수술까지 꼭 필요한 병인가요? 수술하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혹시 괜히 수술을 결정한 건 아닐까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만 수술을 하려고 하고요. 수술 전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술 중에도 한순간 최선의 판단을 하고 수술 후에도 다시 잘 걷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퇴원하실 땐 제 오픈 채팅 아이디를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신 뒤에도 통증이나 불안, 생활 속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날 바로 실시간으로 답해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매주 최신 치료 논문을 공부하고 필요할 땐 수술 기법도 바꿉니다. 치료는 정답보다 업데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허리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 상태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허리 협착증 1분 자가진단과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식단, 영양제 정리 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원하시는 분들께는 추력된 자료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점검이 큰 치료를 막아줍니다. 혹시 자가진단에서 고위험 단계에 해당되셨다면 절대로 혼자 버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치료 시기를 놓치느냐 회복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짧은 통화로도 현재 상태를 듣고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수술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의 비용 차이는 있는지 등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술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